않을까. 그래요.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나 사실 슬러시나 이런 데서도 사실 기술을 보여주긴 하지만 네. 그 기술이 핵심이라기보다는 그의 주장이 핵심이라는 뒷받침하기 위한 기술이죠. 약간 전시 컨벤션 쪽에서 생각해보지 않은 분류 방법이긴 해요. 네. 그 분류 방법은 우리는 보통 뭐 B2B냐 B2C냐 B2B2C냐 내지는 이걸 무역 전시냐 대중 전시냐 혼합 전시냐라고 구분을 하지, 방금처럼 주장을 주로 하는 전시냐 기술을 내세우는 전시냐라고는 생각을 안 해봤거든. 브랜드 마케터 차원에서는 그렇게 또 구분이 되겠네 하겠네요. 예, 왜냐면 사람들이 사고하는 체계가 저는 그렇게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목적이 그 컨퍼런스에 많이 오게끔 하려면, 그렇죠. 예, 커뮤니케이션하는 태도나 주안점을 그렇게 나누는 게 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유니크한 접근 방법이네요. 그 조금 더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요새는 또 전시나 컨벤션도 중요하긴 한데 그리고 그 전시나 컨벤션들이 일어나는 지역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컨벤션 같은 경우는 지역의 매력도를 보고 가기도 하거든요. 아, 저 지역이 매력이 있는데 그럼 올해 컨퍼런스는 저기서, 저 지역이 매력이 있는데 올해 컨퍼런스 저기서 이렇게 정해요. 특히 큰 행사 같은 경우에 막 수천 명이 오는 행사들 같은 경우에 여기 오기 직전에 제가 그 유튜브를 봤는데 그 아시아 레스토랑 핏 50 그 행사가 올해 우리나라에서 있었거든요. 그 행사가 내년에도 우리나라에서 있어요. 그 싱가포르 이런 데서 떠돌아다니며 하다가 우리나라에서 한다는, 우리나라가 매력적이라는 얘기예요. 서울이. 그렇죠. 요즘 제일 이슈가 되니까. 네, 핫한 지역이긴 하니까. 그렇다면 지역마다 자기네들의 데스티네이션을 브랜딩하고 싶을 거예요.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분되는 지점을 찾고 싶어 해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을까요? 지역의 전문가들은? 일단 사람들한테 우리 지역이 사람들한테 뭘 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브랜드가 줄 수 있는 편익을 세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펑셔널 베네핏입니다. 펑셔널 베네핏. 기능적인 베네핏. 뭐 거리가 가깝다든지 오면은 뭐 맛집이 엄청 많다든지 아니면 이 지역이 물가가 엄청 싸서 네가 세이브할 수 있는 게 많다든지 이런 펑셔널한 베네핏이 하나 있고, 하나는 이모셔널 베네핏이에요. 그건 뭐냐면 그냥 기분이 좋은 거죠. 파리에 가면 에펠탑이 있지. 그러면 여기서 우리 사랑이 더 깊어질 거야. 뭐 이런 기대감을 갖는다든지 되게 낭만적인 그렇죠, 거. 그렇죠. 아니면 뭐 별이 막 보여가지고 내가 기분이 좋아진다든지 뭐 그런 것들. 세 번째는 소셜 베네핏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나를 바깥에다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에다가 올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 아, 그걸 소셜 베네핏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남들이 나를 쟤 저기 갔구나 라고 알아주게 하는. 야, 쟤 저기, 저 동네 저런 게 있어? 저 어떻게 찾았지? 쟤 대단한 애네. 뭐 이런 거. 쟤 오로라 보러 갔네. 그런 건가요? 그 오로라 같은 거는 거의 저는 세 가지 베네핏을 다 뭐 얻을 수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브랜딩을 하는 거는 펑셔널 베네핏, 이모셔널 베네핏, 소셜 베네핏 세 가지를 주는데 세 가지를 주는데 이제 그 중에서 뭘 줄 거냐를 좀 선택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예를 들어서 뭐 컨퍼런스를 한다 그러면 대중교통 뭐 KTX라든지 이런 접근성이 좋으면 그러면 기능적 베네핏을 잘 주는 거죠.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뭐 주변에 예를 들면 뭐 맛집이라든지 이런 게 많아. 그럼 컨퍼런스 끝나고 저녁 때 뭐 모여서 뭐 맛있는 거를 먹으러 뭐 1차, 2차, 3차 갈 수 있는 기반이 잘 돼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주변에 좀 멋있는 관광지들이나 아니면 자연환경이 좋아서 뭐 그런 걸 어필해 볼 수도 있을 거고. 그럴 때는 이제 사람들한테 제안할 수 있는 어떤 저니 맵 같은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컨퍼런스 시간이 뭐 오후 2시부터 시작이면 그러면 오전에 와서 어디 가서 뭘 먹고 어디 무슨 절을 한번 둘러보고 그 다음에 행사장으로 이렇게 한 번에 오는 차가 있으니까 그걸 타고 와가지고 행사를 즐기고 저녁 때는 뭐 어디 온천에서 몸을 좀 풀고 뭐 쉬어라 라는 뭐 이런 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그려봐야 사람들이
아 저거 왜냐면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해요. 뭐 내가 독창적으로 찾아보고 그리고 하는 거는 어려우니까 그건 되게 소수의 얘기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제안을 해주면 네네. 그렇게 그쵸. 하는 거를 좋아하고 네네. 또 하나 거기다 추가할 수 있는 거는 이 포인트마다 어떤 키 비주얼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 예를 들면 여기 절에 가면 여기서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제일 멋있는 포인트. 여기는 이 닭갈비집에 가서 닭갈비를 먹어야 된다든지 뭐 이 계곡에서 발을 잠깐 뭐 담그고 있는다든지 이런 키 비주얼들을 만들어서 보여줘야 사람들이 열망이 진짜 움직이니까 뭐 그런 전이맵을 그려본 다음에 각 그 포인트마다 거기를 상징화할 수 있는 어떤 비주얼 사람들이 네. 이렇게 그 이미지를 캡처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우리가 파리 하면은 에펠탑 딱 뉴욕 하면 자유신상 있는 거를 네네. 우리가 제일 그 대표적으로 기억하는 것처럼 네. 그런 게 좀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되겠다. 아, 그거 얘기 잘못하시면 지역마다 뭔가 또 랜드마크를 지으려고 할 텐데. 근데 그러니까 이게 그냥 지으면 사람들이 멋있고 와 이럴 만한 걸 지어야지. 네네. 저 뭐야 이런 걸 지으면 안 되니까 그거는 짓는 거는 저는 반대하지 않는데 기획을 잘해서 네네. 진짜 잘하는 사람. 예를 들면 뭐 제가 최근에 저기 남양 성모성지에 갔더니 그 성당을 진짜 멋있게 줬더라고요. 되게 유명한 분이 네.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네네. 그런 거는 충분히 사람들 끌어들일 수 있는 그거 짓고 나서 훨씬 더 방문객이 늘었잖아요. 뭐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네. 그게 펑셔널이었어요. 그죠? 네. 이모셔널은? 이모셔널은 이제 그 전이 맵마다 네. 여기서 어떤 감정을 사람들이 가질 것인지를 그려봐요. 여기서 스트레스가 풀린다 라든지 오늘 뭐 너무 시원하고 뭐 나무 향기가 좋네 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그 전이 맵에다가 감정 곡선도 같이 그려보는 거를 추천드려요. 제가 이제 무슨 매장을 기획할 때도 그랬어요. 교외에다 큰 매장을 만드는데 차를 타고 와서 주차장 사이드 앞에다가 잘 보이게 만들어줘서 되게 친절하게 기분이 좋아진다. 뭐 음식을 받아서 퇴식하는 뭐 이런 여기 뭐 퇴식할 때 음식물 찌꺼기가 보이면 되게 기분이 떨어지니까 네. 그걸 다시 뭐 되게 깨끗한 어떤 이렇게 치울 수 있는 걸 만들어주고 깨끗하게 반납하게 하면 아주 좋은 기분으로 반납하고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감정 곡선까지 같이 그리거든요. 그런 거를 추천을 드려서 감정이 이렇게 막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게 보이지 않으면 그건 전임에서 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정이 그게 없으면 전이맵에서 빼라? 예. 왜냐면 이게 펑셔널 베네핏만으로도 좋은데 그러니까 물론 이 전이에 뭐 다른 데가 충분히 다 그 감정을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게 하는 게 있으면 괜찮은데 그냥 뭐 기능적으로도 뭐 그냥 소소한데 감정도 그냥 소소하다 이러면은 빼는 게 맞죠. 소셜 베네핏은요? 소셜 베네핏도 그게 소셜 베네핏은 그 기능이 됐든 감정이 됐든 내가 충만하게 만족했다는 거를 사람들한테 이제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 그냥 제일 쉬운 건 그냥 사진을 찍어서 내 소셜 미디어에 올렸을 때 좋아요를 많이 받는 것으로 그냥 평가하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뭔가 쓸쓸한데? 그 얘기는 뭔가 쓸쓸한데? 근데 사람들이 네. 그런 욕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쵸, 로컬은 그런 거에서 나 어디 하동에 어디 가서 여기 이렇게 앉아가지고 뭐 저기 안개가 껴있는 산을 바라보면서 커피를 마셨다. 와 너무 힐링됐겠다. 부럽다. 이런 거 듣고 들으면 거기서 힐링하고 왔는데 그거 게시물 보고 또 힐링되거든요. 그래요? 그러면서 소셜 베네핏을 얻어가는 얻어가죠. 건가요? 그게 지역에서 우리가 지역을 브랜딩 할때 어떤 지역의 관광지를 브랜딩할 때도 그렇고 아니면 지역 자체를 브랜딩할 때도 그런 펑셔널과 이모셔널과 소셜을 고민해서 매핑해서 맞아요. 할 필요가 있다. 예. 그런데 핵심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제품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브랜딩이라는 개념이 나왔으니까 네. 우리 지역에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아 라고 하면 사람들이 기억을 못 하잖아요. 네. 한 가지만 정해서 그것만 계속 디깅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여러 개 전이맵 글이라는 얘기는 네. 사람들한테 그냥 여기 오면 네가 할 수 있는 게 이거야 라는 펑셔널, 이모셔널 베네핏을 주기 위한 제안을 한 거고 근데 외부에다가 우리 동네 오세요 라고 하려면 그거는 한 가지만 막상 왔을 때는 이제 여러 가지를 제안하지만
우리 동네 오세요라고 얘기할 때는 한 가지만 집중해서 얘기를 해야 사람들이 기억할까 말까. 혹시 어려운 질문인데 네. 예를 들어줄 수 있나요? 그런 걸 하고 있다든지 했던? 예를 들면 뭐 보성 녹차밭 그건 오래됐죠. 네네. 그쵸. 아직도 보성은 녹차밭이. 그렇죠. 보성 녹차밭이죠. 근데 녹차밭이 키 비주얼도 좋잖아요. 쫙 푸르게 서 있고 사람 서 사진 찍었으면 너 저기까지 갔다 왔어. 근데 서울 수도권 사람들은 먼데 갔다 왔구나. 부럽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것처럼 그게 아직까지 저는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 보성하면 보성 녹차밭. 그 다음에 보성에서 키운 돼지는 녹돈. 이렇게 해서 녹차밭이라는 코어 아이덴티티로 시작해서 그런 곳을 것들을 확장을 해간다. 네, 그게 되게 좋은. 사실 보성이 그럼 뭘로 사람들이 왜 가겠어요? 거기까지 이게 약간 서울 수도권 사람들 기준으로 보면 멀고 거기까지 갈 이유가 별로 없는데 그거 하나가 머릿속에 빡 박히니까 나 저거 하나 보러 간다. 요번에 휴가 갈 때는 보성 녹차, 제주도 해안 이런 게 이제 아까 말한 구매 대상군 안에 머리 들어갈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네, 차별화되는 포인트 하나씩. 네, 그게 이제 나한테 펑셔널, 이모셔널, 뭐 베네핏. 예를 들면 거제도는 조선소로 유명하잖아요. 그럼 조선소로 되게 유명해. 근데 조선소는 나한테 펑셔널 베네핏을, 이모셔널 베네핏을 안 줘. 그쵸. 거기서 살러 가서 일자리를 찾으려면 줄 수 있지만. 네. 여행자를 끌어들이기에는 뭐 그렇게 매력 있는 포인트는 아니죠. 근데 거제는 조선소로 거제 이퀄 조선소 이렇게 스티킹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런 차원은 이제 뭐 여행자보다는 거기 와서 정착하고 살아라라고 얘기하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뭐 춘천이 뭐 반도체를 잡았다고 했는데 인구를 유입시켜서 거기서 거주하게 만드는 거로는 괜찮은 방법이다. 하지만 사람들을 여행 목적으로 오게 하는 방법으로는 글쎄. 왜냐면 나한테 베네핏을 안 주니까. 결국 나한테 지역으로서의 베네핏을 주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겠네요. 네. 그래서 여행 목적으로 끌어들일 거냐, 뭐 여기에 인구 유치의 목적으로 끌어들일 거냐, 상주 인구를 늘리게 하는 거를 끌어들일 거냐, 이런 큰 계획이 먼저 서고 그 다음에 키 메시지를 꽂는 게 중요하다. 일리 있는 말씀이네요. 우리나라의 세컨티어 도시들, 세컨티어 도시들이 사실은 가장 애매하기는 해요. 아주 지역이 아까 말한 보성 같은 경우에는 녹차라는 키워드로 한번 어떻게든 정리할 수 있고, 춘천 같은 경우는 호수라는 키워드로 뭐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서울은 워낙에 메트로폴리스고 부산도 워낙에 메트로폴리스니까. 근데 그 세컨티어 도시들은 본인들도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좀 애매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그 애매함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세컨티어다, 뭐 서드티어다 이게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 서드티어만큼 절박하지 않고 퍼스티어만큼 그냥 사실은 그냥 인구가 원래 잘 있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브랜딩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여기도 전 똑같아요. 한 포인트를 잡아라. 한 포인트를 잡아라. 뭐 예를 들면 광주 빅고울인데 빅고울이면 그냥 광주를 해석한 게 빅고울이지 이게 손에 잡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지? 무슨 베네핏을 줘. 근데 광주는 그냥 내가 정보 없이 아무 식당이나 들어가도 더 음식이 맛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알잖아요. 차라리 그런 걸 얘기하면 훨씬 저는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광주 정도 사이즈 되는 도시가 음식 맛있어요 라는 거 얘기하는 게 어쩌면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요즘 먹는 거는 언제까지나 사람들의 중요한 관심사예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잘 안 하는 게 좀 하는 게 좀 안 하게 너무 아깝다.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광주라는 도시의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미식에 가깝다면 그럼 서드 티어 정도 되는 여수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 여수는 운이 너무 좋게 어떤 한 가수분이 여수 밤바다라는 노래를 굉장히 히트를 시키면서 자연스럽게 됐잖아요. 저는 이제 여수 밤바다에서 그런 감성을, 그 노래를 떠올리면서 감성을 느껴서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많이 갔다고 생각하는데,
가보니까 거기도 뭐 미식이 좋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이제 무슨 뭐 거북선 대교라든지 돌산 대교라든지 이런 또 뷰가 굉장히 좋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 같이 따라와줘서 브랜딩이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여수 같은 데는 그런 스스로 그 지자체에서 찾지 못했던 거를 그 가수가 찾아준 캠이 됐죠. 운이 좋은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브랜디 뭐 돌산 갓김치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뭐다음에 뭐 하모 유비끼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브랜딩이 돼서 더 터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네. 그리고 뭐 그 여수 엑스포 역이 생기면서 KTX 접근성도 되게 좋아졌고 그러면서 더 대중화됐고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여수는 펑셔널 베네핏과 이모셔널 베네핏과 소셜 베네핏을 적당히 다 가지긴 했네요. 적당히 다 가졌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냥 여수 밤바라라는 노래가 터져서 이모셔널 베네핏이 먼저 들어갔다고 보는 건데 그렇죠. 이모셔널 베네핏이 먼저 생겼지만 또 KTX 같은 펑셔널 베네핏이 존재해버렸고 그렇죠. 맞네. 원래 갖고 있던 자산들이 있었는데 그걸 사람들이 잘 몰랐다가 가기 시작하니까 소셜 베네핏을 찾아낸 케이스가 맞아요. 됐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진짜 근데 운이 좋아서 그걸 만들려고 해도 사실 좀 어렵긴 하죠. 그렇죠. 만들려고 해도 잘 안 될 텐데. 저는 그 가수가 그 홍보대사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행사와 지역에 대한 브랜딩을 좀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 말씀을 다 듣고 나니까 결국 제일 코어되는 본질을 텐저블하게 비주얼리 딱 떠오르게 해서 다른 것들과 구분을 시켜야 되는 게 제일 먼저네요. 브랜딩의 차원에서 보면 실제 이 사람들이 가고 안 가고는 세일즈와 마케팅 영역이라고 보고 브랜딩 영역에서는 아까 말했던 구매군, 구매 대상군, 구매 고려 대상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뭔가 비주얼적으로라든지 이모셔널적으로라든지 아니군요. 비주얼적으로 뭔가 딱 떠오르는 게 있어서 텐저블하게 잡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야 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그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콘텐츠예요. 누가 나오는가, 어떤 주제를 다루는가가 첫 번째고 근데 그건 핵심이니까. 근데 이런 주제를 다루는 게 여러 개 있다면 여기서 차별을 해야 되니까 제일 유명하고 제일 임팩트 있는 사람이나 브랜드 뭐 이런 기술을 섭외해서 보여주는 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하지만 그게 안 될 수도 있는데 안 될 수도 있으면 뭐 그다 손 놓고 있을 건 아니다. 그렇지. 그러면 그 외의 요소들로 사람들 머릿속에 집어넣기 위한 활동들을 해야 된다. 그게 뭐 이름을 임팩트 있고 쉽게 이해 잘 가게 짓는다든지 아니면 디자인을 딱 한 번 보면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게 짓는다든지 안 되면 뭐 영상을 이렇게 아니면 되게 유명 모델을 써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시킨다든지 이런 머릿속에 집어넣기 위한 걸 해야 된다. 머릿속에 집어넣기 위한 뭔가를 찾아 넣어야 된다. 심플한 듯한데 되게 어렵기도 하네요. 근데 그거를 머릿속에 집어넣기 위한 요소들을 하나하나 만드는 것 자체가 되게 전문성이 있는 영역이거든요. 내가 이제 이론적으로 그렇게 만들면 되는구나 라고 한다고 만들어야지 하면 어떻게 만들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요즘은 이런 비주얼, 이런 컬러가 유행이야 라고 하면 트렌드에서 따와서 갖고 와서 뭐 하든지 그럼 시작을 했어. 근데 1회차로 끝낼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년에도 해야 되고 후년에도 해야 되면 얘를 한 번에 하고 끝낼 생각을 할 게 아니라 내년에 또 해야 되고 제가 그 흔히 쓰는 얘가 올림픽이에요. 올림픽은 오륜기라는 그런 그 사실 동그라미 5개가 되게 임팩트 있진 않지만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봐왔으니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시작할 때 성화 갖고 불을 피우죠. 어느 도시에서 똑같잖아요. 하지만 시대에 따라 다르게 뭐 불 붙이는 방식도 다르고 릴레이하는 방식도 다르지만 성화는 계속 켜져 있죠. 뭐 그런 요소를 쭉 끌고 와서 저 컨퍼런스는 저게 늘 시그니처야. 뭐 예를 들면 뭐 1등한 사람한테 메달을 걸게 한다든지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겠고 무슨 하이네켄 센세이션이라는 행사에 가면 거기 드레스 코드를 올 화이트로 입게 오게 해서 거기서 사진 찍으면 초록색 그 하이네켄 브랜드 컬러에다가 흰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쫙 있는 게 굉장히 독특하고
한번 보면 저 뭐야?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게 뭐가 될지는 스터디를 해서 찾아야죠. 네. 여기 누가 오는지, 우리가 다룰 주제가 뭔지, 그래서 이 행사에서 무슨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건지 이런 것들을 짬뽕해서 공부를 해서 그럼 여기에는 이런 게 필요하겠다 찾아내요. 목표를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내 의도를 잘 정하는 게 그렇죠. 결국에는 방금 말씀하시는 거를 다 이행하려면 내가 목적이 뭐고 이유가 뭔지를 명확히 해야지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이 행사를 해야 되는 이유, 이 지역을 브랜딩 해야 되는 이유, 이 지역의 목적이 뭐고 누구한테 어필할 건지가 명확하게 나와야지 차별화 포인트도 나오고, 그죠? 그리고 내 자산을 다시 돌아봐야 되고. 그럼요. 근데 사실 내 자산을 돌아보는 포인트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 포인트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아까 춘천 얘기 나왔지만 춘천이 호반의 도시라고 하지만 춘천에 사는 사람들은 그 진짜 호반의 도시 맞나? 여기 그렇죠. 닭갈비의 도시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너무 슬로우한데 춘천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춘천의 슬로우함을 동경하는 건데, 그렇죠. 이 메트로폴리스에 가까우면서도 슬로우함을 동경하는 건데 춘천 사람들은 너무 느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 자신이 스스로를 돌아봐서 자신의 자산에서, 브랜드 아셋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을 뽑아내는 과정. 그래서 그거는 딱 잡고 얘는 쭉 일관성 있게 지켜가고 요 핵심 제가 아까 성화 말씀드렸잖아요. 시대가 바뀌면서 불 붙이는 방법이 좀 달라진다든지 이런 그 부수적인 요소들을 변형하면서 이 핵심은 쭉 끌고 간다. 도시마다 하나의 단어를 갖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의 단어를 갖는 거. 알 듯 말 듯이네요. 브랜딩의 특징이 알 듯 말 듯인 것 같아. 그렇죠. 양구라는 도시는 정중앙, 국토 정중앙이다라는 걸 했지만 그게 사람들한테 베네핏이 별로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는 스포츠로 브랜딩을 했어요. 그래서 막 테니스장을, 엄청 좋은 테니스장을 거의 열 몇 면을 짓고, 옆에 또 축구장 잔디 아주 훌륭하게 짓고, 그다음에 여기 무슨 체육관 짓고, 그런 식으로 해서 약간 스포츠 동호인들이 주말마다 거기서 항상 대회를 열어서 계속 주말마다 오게끔 만드는 이런 걸로 브랜딩을 한다든지. 그래서 그 지역의 그 상권을 계속 주말마다 계속 활성화를 시키게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그 주제로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주제로 뭘로 잡느냐가 중요합니다. 주제를 뭘로 잡느냐. 야,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하고. 그렇죠. 이렇게 프로세스나 방법론은 쉬운데 이제 뭘로 잡을 것이냐, 어떤 거를 주제로 삼으면 이게 진짜 사람들한테 먹힐 것인지 뭔지를 판단하려면 아무래도 좀 감이 있어야죠. 전문성이나 감이 좀 있어야죠. 전문가의 도움이 좀 필요한 영역입니다. 공부도 좀 많이 해야 되고 스스로. 그죠? 좋습니다. 오늘 마이스 영역에 대해서 아주 많이 알고 계시진 않지만 그리고 어쨌든 브랜드 영역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한번 청해서 들었고, 조만간 마이스 행사를 아마 도와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그 행사에 대한 이야기를 고민해 보면서 행사를 보니 또 이렇더라 라는 이야기들도 한번 할 수 있도록 시간이 나중에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되게 피곤해 보이시는데 오늘 들어가서 쉬세요. 피곤해 보여요? 오늘 되게 피곤해 보이시네. 바쁩니다. 그러니까 너무 바쁜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한림 마이스 디스커버리 매기 프로젝트 17차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